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은입니다. 실장 자바로 레이아웃 구성하기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바 소스로 콘텐츠 영역을 직접 채워볼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을 자바 소스로 직접 만들어 보고요. 콘텐츠 영역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구조를 보시면 좌측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요. 수평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배치하면 되겠네요. 그 우측에 에디트 텍스트가 하나 있고요.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하위에 버튼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 저장하기 위한 버튼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 부분을 우선 레이아웃 XML로 작성하면 이러합니다. 지금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바 소스로 콘텐츠 영역을 채우기 위해서 자바 소스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려면 가장 먼저 직접 소스로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레이아웃 XML로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레이아웃 XML로 만들게 되면 이 내용이 일종의 설계도가 돼요. 일단 먼저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자바 소스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야 좀 많은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아웃 XML을 작성하다 보면 설정들을 어떤 걸 설정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도 하게 되지만 이 내용을 이클립스에서 미리 보게 하면 또 되잖아요. 미리 보기 하나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른 화면이지만 이런 레이아웃들을 여기서 미리 작성을 하게 되면 그래픽할 레이아웃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바로 수정하는 건 좀 비군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보기 화면으로 활용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미리 먼저 작성을 해 놓은 레이아웃 XML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상위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스로 옮겨 볼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자식별을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지금 회색빛을 도는 부분은 추가하게 될 부분이지만 지금 틀은 리니어 레이아웃 수직 배치겠죠. 자, 먼저 자바 소스를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최상위 뷰그룹인 리니어 레이아웃 생성 및 속성들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가 있어요. 요소 하나가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바의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름이 같기 때문에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 루트 리니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변수를. 그 다음에 new 리니어 레이아웃 해서 이제 현재 컨텍스트 디스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가 한 개 생성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하위에 들어간 속성들을 설정해 줘야 될 거예요. 먼저 오리엔테이션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체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고 있지 않죠. 그 부모 그룹에 제공하는 속성이 아니에요. 자기 속성이에요. 그래서 set orientation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함수를 이용해서 set orientation 가로 열고 linear layout vertical이라고 하면 수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은 책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로 직접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지금 set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엔테이션 함수와 매칭되는 걸 찾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아웃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여기서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 함수는 멤버 함수는 set 오리엔테이션 함수라는 거. 이런 걸 좀 매핑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나 오프라인 그 도큐먼트나 이런 데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책에다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소스 작업을 하시기 전에 좀 초보적인 단계라면 자기가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바 소스를 많이 구현하지 않는 개발자라면 꼭 책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앞 단계에 적어놨거든요. 그 자바 소스로 콘텐츠 영역을 채우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해서요. 예, 꼭 책을 참조하시고요.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줄까지 처리를 한 거예요. 자, 나머지 보니까 안드로이드 콜론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스라가 있고, 그러니까 높이와 너비를 상위 뷰 그룹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크기를 이만큼 해달라. 근데 지금 매치 페어런트라고 한 거는 너희 부모 뷰 그룹, 그러니까 부모의 크기만큼 내 너비와 높이를 맞춰달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상위에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위의 부모 뷰 그룹에게 요청하는 정보다. 그러면 상위 부모 뷰 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스가 되겠네요. 레이아웃 파람스 계속 제가 강조했었죠. 기억 안 나시면 꼭 그 이전 강좌 꼭 참조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내용들이 축적돼서 이해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어쨌든 자, 다시 설명하자면 리니어 레이아웃의 부모 뷰 그룹한테 리니어 레이아웃이 자식 리니어 레이아웃이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스와 하이트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크기를 이만큼 해주세요 하고 부모 뷰 그룹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부모 뷰 그룹은 보이지 않죠.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저번 강좌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 컨텐츠 뷰는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는 뷰고 그 상위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프레임 레이아웃.레이아웃 파람스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생성해서 이제 그 생성자로 매치 페어런츠라는 너비와 높이 값을 설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프레임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파람 객체를 생성하는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다면. 자, 그리고 레이아웃 파람스 객체에다가 루트 LP라고 해서 레이아웃 파람스예요. 다음 들어갈게.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혹시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자, 콘텐츠 영역에 지금 놓고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 상위의 뷰 그룹은 뭐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이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객체를 생성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자, 다음은 안드로이드 콜론에서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상위의 부모 뷰 그룹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레이아웃 언더바 마진 20px. 자, 그러면 이거의 함수는 set 마진이에요. 레이아웃 파람스의 객체 set 마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에 대한 너비를 설정하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단 이 단위가 픽셀 단위인데 일단 그냥 20dp로 맞출게요. 이 px 단위가 픽셀 단위라는 의미예요. 그 함수에서 그 수치를 입력할 때는 전부 다 픽셀 단위예요. 그 리소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상위 부모 뷰 그룹의 이 수직 배치는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레이아웃 XML로 작성을 안 해놨다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소스가 엉망이 될 수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명확한 게 다음 해야 될 게 그 하위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지금 전체적인 수직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의 컨텐츠 뷰 영역에 최상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진 상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수평으로 배치된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거기 안에 이름 뷰와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를 자식 뷰를 추가시키고요. 추가된 리니어 레이아웃 수평 배치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장 상단에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어진 가장 상단에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소스로 한번 살펴보면요.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를 하나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set orientation horizontal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수평으로 배치되니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파람스. 자, 부모 뷰 그룹이 뭐죠?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돼야 될 게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스와 하이트예요. 부모한테 요청해야 되겠죠? 근데 부모 뷰 그룹에 요청하는 레이아웃 파람스 정보기 때문에 부모 걸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부모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자, 레이아웃
linear layout.layer 파람스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name input lp라고 해서 name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변수명을 지은 거예요. 자,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의 생성자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자, 매치 페어런츠와 랩 컨텐츠. 너비는 매치 페어런츠, 높이는 랩 컨텐츠. 랩 컨텐츠는 이제 컨텐츠 크기에 맞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요 부분, 노란색 부분은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 자식 뷰를 생성해야 되겠죠. 자,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set 텍스트라는 것으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부모 뷰 그룹의 레이아웃 파람을 만들어야 돼요. 부모 뷰 그룹은 당연히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너비가 0dp이기 때문에 0이라고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렉 컨텐츠니까 렉 컨텐츠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이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 레이아웃 파람스의 객체에 웨이트 값을 1로 설정을 한 거예요.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텍스트 뷰까지 만들었고요.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를 만들면 돼요. 에디트 텍스트도 뉴에서 에디트 텍스트 객체 하나 생성하고 레이아웃 파람스, 리니어 레이아웃 파람스를 만들고 너비와 높이와 웨이트 값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설정을 해주고 이제 얘 둘을 객체는 셋 다 객체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식 뷰 객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 그러니까 name input linear.add view. 이게 뭐냐면 지금 요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 생성한 요 놈이에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추가해야 되죠. 자, 첫 번째 add view 해가지고 리니어 레이아웃 뷰 그룹에는 add view라는 함수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 add view라고 해서 자식표를 추가할게요 라고 하고요. name tv 그러니까 name 항목을 집어넣는 텍스트 뷰 이 부분을 집어넣고 그 두 번째 인자로 이 녀석의 레이아웃 파람 정보 name 텍스트 lp라는 걸 집어넣으면 되고요. 다음은 똑같아요. 또 name input linear 레이아웃 객체에다가 add view로 자식뷰를 또 추가할게요 해서 name edit 텍스트를 추가했고 edit 텍스트에 lp 그러니까 레이아웃 파람스를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까지 자식뷰를 추가한 덩어리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을 상위 뷰 그룹에 또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리니어라고 아까 이전에 제가 객체를 만들어 놓은 것에 또 add view해서 지금 만들어진 name input linear 입력하게 되는 이 노란색 부분 그 객체를 집어넣고 레이아웃 파람스까지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쉽게 다 추가한 거죠. 그 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버튼이죠. 버튼만 추가하면 됩니다. 다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자, 버튼 부분 보시고요. 지금 이 현재까지 만들어진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자, 버튼을 한 개 객체를 생성해서 루트 리니어 레이아웃에 집어넣으면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겠죠? 버튼 제일 먼저 버튼을 한 개 만들었고요. 버튼에 이제 set 텍스트에서 저장하기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저장하기.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파람 부모 뷰 그룹은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상위가. 그러니까 상위 부모 뷰 그룹의 리니어 레이아웃 레이아웃 파람스 객체를 생성하고요. 너비나 높이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루트 리니어 레이아웃에 add view 자식 뷰를 추가할게요 해서 이 save 버튼을 추가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추가했어요. 지금까지 한 게 리니어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은 다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진짜 콘텐트 영역에 채우는 부분만 남았어요. 그거는 set content view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만들어진 객체 그러니까 루트 리니어라는 객체 안에는 그 하위의 객체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에 상위 부모 최상위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딱 추가하면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파람까지 추가하면
바로 컨텐츠 영역에 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컨텐츠 뷰를 하면 끝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새 컨텐츠 뷰가 기능을 말했어요. XML ID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자바 소스로 작성했던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배웠던 이 자바 소스로 만드는 게 XML만 이용하면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어지는지, 이 복잡했던 것들을 얼마나 편리한지, 레이아웃 XML이 얼마나 편리한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자바 소스로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레이아웃 XML 이렇게 편리하고 그러면 굳이 뭐 레이아웃 XML 다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래요. 레이아웃 XML로 한 대부분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다 해결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동쪽으로 화면이 바뀌어야 될 때, 동쪽으로 어떤 버튼이 추가됐다가 빠졌다가 해야 될 때, 이때는 전부 다 자바 소스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나, 그러니까 뷰를 넣고 추가하고 뭐 변경하는 이런 기능들을 자바 소스로 다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바 소스로 콘텐츠 영역을 채워보는 이 절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꼭 한 번씩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장 자바로 레이아웃 구성하기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